그것 때문에 연봉이 크게 이제는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전 회사에서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?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선택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팀원들의 팀워크나 회사의 이런 노포관들 이게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상황이다.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일단 개발자에 대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? 지금은 이제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개인의 경력 어떻게 쌓아오셨는지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병력 특례를 거쳤습니다. 일단 대학교를 마친 다음에 병력 특례를 가지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소재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. 그 이후에는 소재 회사 갔다가 주로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에 재직을 한 뒤 현재 회사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. 안드로이드로 해볼 수 있는 서비스는 다 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다양한 분야에서 좀 경력을 좀 쌓아왔네요. 그러면 회사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과 목표가 있다면 혹시 무엇인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규모라던가 뭐 포지션에 어떤 사람들이 뭐 구성돼 있다라던가 연봉이 뭐 얼마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런 본인들만의 또 기준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. 일단은 제가 예전부터 그 회사를 볼 때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명확한 목표가 있는지가 일단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. 일단 연차가 좀 적을 때는 무조건 연봉을 점프시킬 수 있는 회사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목표가 정말 명확한가?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제가 다니면서 이 회사의 목표에 맞춰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? 네, 이런 부분을 주로 보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많은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더라도 면접을 보면 보통 팀장 면접이랑 팀원들이 와서 같이 면접을 보잖아요. 그때 이제 느끼는 톤앤 매너라든지 그 팀원들과 같이 팀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일 것 같다? 이런 것들을 또 주로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야 일을 좀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. 이거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굳어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어요. 회사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작으면 조금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규모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은 좀 있습니다. 근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그래도 한 40명 이상, 50명 이상 정도는 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정량적인 대답을 했지만 40, 50명 이상 돼야 된다는 조금 저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. 어쨌든 규모가 좀 있어야 된다. 그 정도로 일단 회사를 보고 선택을 하고 목표를 좀 가지고 서치할 때 그런 부분 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까 재연차 때는 일단 연봉에 대한 부분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고, 이후에는 회사의 목표라던가 아까 말한 면접의 톤 앤 매너,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규모를 보고 일단 회사를 선택한다는 거죠. 네네. 그럼 아까 회사의 목표라고 했는데, 그 회사의 목표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? 회사의 목표가 소통의 문제인데 경영진과 실무자 간의 소통이 잘 되는 회사인가 혹은 이 회사가 정말 캐시카우가 확실한 회사인가 그런 부분입니다. 일단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있는 회사들의 특징이 제가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일단 대표가 먼저 엄청 바쁘게 다니더라고요. 그리고 전사 이제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뭔가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한다거나 뭔가 본인만의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매체에도 자주 나오고 그런 부분을 보고 목표가 좀 있는 회사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면접 톤 앤 매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되는 거잖아요. 네네, 맞아요. 톤앤 매너가 약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개팅 나갔을 때 한 몇 마디만 해도 아, 이 사람 괜찮을 것 같다 혹은 아, 이 사람 정말 별론데 하고 이렇게 판단 내려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면접할 때 이제 팀원들이나 팀장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의 말투나 혹은 답변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나 그리고 사소한 이런 제스처들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제가 이 팀 컬처와 좀 맞는 사람일까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공통점이 좀 있거나 아니면 약간 성질이 조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. 면접 보다 보면 그러면 괜히 이제 면접 보는 중에도 아,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즐겁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이제 오케이 나도 괜찮은 회사 같네 괜찮은 팀 같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함축해서 톤의 매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회사는 아닐 수도 있는데,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 맞춰서 일단 이직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? 일단 저연차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방황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.
물론 나름의 로드맵은 있었어요.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서 많은 걸 경험해 보고자 일단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지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예전부터 이거 저거 한번 다 해보고 제 나름대로 넓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연차일 때는 크게 어떤 기준을 많이 둔 것 같진 않아요. 규모가 있고 연봉을 점프할 수 있으면 일단 갈 수 있으면 간다 이런 쪽이었고 연차가 높으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 몇 년 차까지 저연차라고 볼 수 있나요? 일단은 제가 봤을 때 4년, 5년까지 조금 저연차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한 4, 5년 차까지는 회사 규모와 이제 연봉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최대한 거기에 목표를 맞추고 이직을 했다고 봐야 되네요.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이직에 영향을 좀 덜 끼치는 거죠, 지금은. 물론 덜 끼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. 저연차 때는 이게 이직을 하게 되면 다이나믹하게 오르는 경우가 좀 종종 있잖아요. 워낙 적게 받고 일하다가 다른 데는 기준이 높을 때는 이제 그 기준에 맞춘다고 결국 최종 받는 연봉이 많이 뛰는 그런 걸 겪으니까. 근데 이제 연차가 좀 많으면 사실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오르는 건 많이 없고 기존에서 조금 올리거나 아니면 그대로거나 그것 때문에 연봉이 크게 이제는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좋지만 조금 오른 것을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팀원들의 팀워크나 회사의 이런 것들을 놓고 가는 그 비용이 조금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몇백 더 높여서 가겠다고 지금 있는 그 일하기 좋은 환경을 놓고 간다. 이게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상황은. 네네. 저도 근데 확실히 좀 그럴 것 같긴 하네요. 맞아요. 맞아. 그러면 현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혹시 뭔지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뭐 네임 밸류라던가 연봉이라던가 뭐 회사의 뭐 문화라던가 비전, 아까 뭐 얘기한 이제 목표 같은 게 되는 거죠. 그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한 건지.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라던가 재택근무란 이런 요인들이 혹시 영향을 끼쳤는지 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. 일단 가장 빨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재택근무 쪽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이직할 당시에는 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사실 재택근무를 기대하고 옮긴 건 아니긴 해요. 일단 그냥 무조건 출근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택근무는 아닌데 회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전 회사죠. 그때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의 섭섭함과 그 실망한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회사가 일단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경험은 했지만 앞으로 더 뭔가 파이가 커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. 일하면서도. 일을 그래도 한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. 상당히 짧긴 한데 그때는 이제 조금 시니어 쪽으로 이제 가는 연차기 때문에 판단을 애매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.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을 딱 잡고 한 곳에 정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도만 일하고 바로 옮겼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요인이 가장 발단이 되었고 제가 그 회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해보고 싶었어요. 괜찮더라고요. 서비스 자체가. 제가 거기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회사이기도 했고, 목표도 뚜렷하고, 그래서 그 회사를 선택하게 된 거죠. 네, 물론 네, 면접을 보고 그 팀의 톤앤 매너도 보고 선택하게 됐어요. 전 회사에서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? 일단 발단은 컸던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선택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. 그러면 네. 그때 이제 뭔가 아까 면접 약간 얘기를 하면 어차피 뒤에 다시 면접 얘기 좀 더 진행하긴 할 건데 약간 네. 여담으로 그 당시에 그러면 뭔가 면접 볼 때 우리 회사는 뭐 어느 정도의 유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시던가요? 그게 제가 질문을 그때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, 느낌상 정도로만 일단 알고 넘어간 것 같아요. 제가 그 면접 보는 자리에서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기에는 그 당시에 기술 면접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. 그러면 좀 약간 이어서 하는 질문이긴 한데 현재 회사의 도메인은 왜 선택하셨나요?
현재 회사 도메인은 이게 약간 그 선택하고 나서 보니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 게 사실 전 회사처럼 도메인을 선택하고 일하기 너무 괜찮고 좋았으면 아마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그 도메인을 유지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러질 못해서 이제 옮긴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도메인을 선택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지 않고 구성원으로서 일을 계속하고 뭔가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유지되는 상황인 거잖아요. 사실 도메인은 이제는 좀 뭘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즐겁게 일하고 싶다가 좀 더 큰 것 같고 그게 이제 영향이 된 게 팀원들 간의 소통이랑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도 기술적인 요구도 저랑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들 통틀어서 그 도메인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. 질문의 의도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해서 그 도메인을 선택한 것보다는 그 회사와 회사의 동료와 이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덕에 그 도메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그 당시 그 도메인을 선택했었을 때는 아까 기억하기로는 좀 흥미가 있어서 좀 선택을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,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음, 아까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약간 후천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들었잖아요. 처음에는 약간 에 대한 그 흥미가 있어서 그 회사를 처음 선택하고 들어가서 했다면 하다 보니 흥미로운 도메인 자체를 일단 하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동료들과 업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온 거죠. 그래서 답변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. 하고 나서 보니까 아, 나 이 도메인 너무 맞아. 그래서 나 이 도메인이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한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료나 이런 회사 업무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. 이게 이제 인터뷰 해준 내용들을 좀 보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현재 도메인을 좀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네요. 네,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죠. 왜냐하면 정말 실력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실력을 따라가거나 혹은 맞춰가려면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니까.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도메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이 팀 자체가 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아주 좋아하고 탐구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하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현재 도메인 말고 경험해보고 싶은 도메인이 있을까요? 다른 쪽 글쎄요. 일단은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이게 언제까지 앱 자체를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10년이 넘어간 안드로이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분야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앱을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. 물론 그게 테크트리의 끝은 아닐 거긴 해요. 그 분야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래도 저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에 이제 라이브러리 개발하는 것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특정한 분야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그런 데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고민이 많으시군요. 많긴 한데 사실 이 발언들이 다 좀 아슬아슬하네요. 이거 하려는 이유 자체가 개인의 사실 생각들이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. 그냥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이런 것도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진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결국 또 이직도 하는 거고 혹은 뭐 어떤 결정도 내리는 거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문을 좀 하고 있고요. 혹시 이직 준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. 현재 회사에 이직을 할 때 혹시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사실 준비를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열심히 했다라고 하기에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맨날 하던 거였거든요. 맨날 하던 거였는데 다만 이제 공고를 보다 보면 우대 사항과 필수 사항이 있잖아요. 그 부분에 맞춰서 일단 준비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큰 틀로 놓고 보자면. 그리고 웬만하면 면접에 기술 면접이 꽤나 좀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. 개발자는 특히 기술 면접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막 토론도 막 하시고 그러실 텐데 그 부분들이 아주 작은 부분을 놓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아예 못 해버리니까 이상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예전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. 어떤 뷰의 클릭 리스너가 인터페이스인데 어떻게 인터페이스는 객체 자체를 생성하지 못하는데 원클릭 리스너에 객체가 생성된 것처럼 콜백 함수를 이렇게 해서 객체처럼 콜백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?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. 그럼 얘는 정체가 뭘까요? 네,
그때 충격을 한번 받았었어요.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술 면접이 질문이 정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다 답변도 사실 뭘 원하는지 모를 정도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다양해서 그래서 최대한 많이 준비해 가려고 하지만 기왕이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기술 스택이나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면 어떤 게 고민이 가장 크겠거니라는 걸 좀 준비해서 가는 편이에요. 예를 들어서 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지, 어떻게, 어떤 기술로 하는지, 뭐 아니면 이렇게 직접 앱을 이용해보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부분을 보면, 예를 들면 리스트 쪽이 조금 뭐 뭔가 좀 이상하다든지,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고민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준비해서 가면 그런 주제가 딱 나왔을 때 약간 짝짝꿍이 되는 질문이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평소에도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보통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그러면 항상 원래 하던 공부를 계속하고 회사의 공고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고 추가적으로 그 서비스를 탐색하고 나서 그 서비스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거나 개선시켜야 될 부분들이 보이면 해당 부분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서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. 네네. 물론 다니고 싶은 회사에 지인이 있다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그 팀이 현재 어떤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이요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요. 근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걸 내가 이제 해본 적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해결한 적이 있다. 뭐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. 거기에 플러스 약간 최신 그런 기술 동향이나 이런 것도 공부해서 자기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어필하게 되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밖에 없겠죠. 왜냐하면 고민하고 있던 걸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면접자이기도 하고, 그럼 이 사람도 우리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내적 친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러면 기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이 원래 하던 대로 공부를 하거나 또 추가로 이제 찾아서 하는데, 그러면 이제 기술 면접을 위해서 따로 뭐 보거나 참고하거나 뭐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 거에 대한 방법들이 좀 있나요?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코틀린이나 아니면 컴포즈나 이런 부분을 매주마다 어떤 정보가 갱신이 되면 뭔가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는 걸 구독을 좀 할 때가 있는데 그걸 해서 보면 엄청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. 일주일에 한 번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리스트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긴 한데 가만 보면 흥미로운 주제가 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제페 컴포즈로 뭐 MVI 패턴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뷰 모델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메모리 릭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냥 그런 것들 평소에 그냥 시간 나면은 그냥 한 번씩 눌러서 보는 편인데 그것들이 이제 미디움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서 보기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런 주제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렇구나라고 보고 넘어가는 편이거든요. 그러면 그 키워드랑 내용을 어느 정도 대충 아니까 이제 실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생각났던 거 한 번씩 다시 찾아보면서 접목도 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블로그에서 설명해주지 않은 뭐 이런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알아가다 보면 결국 그게 이제 경험이 돼서 얘기할 거리가 또 되는 거거든요. 공유할 거리가 또 되고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그러면 잘 들었고, 여기서 한번 일단 한 차례 끊고 한 5분 정도 쉬고 또 진행을 좀 해도 될까요? 네네네. 너무 감사합니다.